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은 정식 강의 내용은 아니고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어느 나라건 외국인이 그 한국에 입국할 때는 어떤 신분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증. 그게 뭡니까? 당연히 여권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신분증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를 하려면 거주한다는 뜻을 씁니다. 이게 체류하는 거하고 거주한다는 건 조금 다른데, 체류는 그냥 여행 와서 있는 것도 체류지만 거주한다는 뜻은 3개월 이상 한국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걸 만듭니다. 뭐 거소 F4는 이제 거소 신고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가지고 다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여권, 또 혹시 이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공무원증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권하고 또 중요한 게, 여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는 꼭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영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 각 나라에는 한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6개 도시에 있죠. 그런 데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은데 비자가 필요한지 어떤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자기 나라에 이제 외교부라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일을 담당하는 외교부나 자기 나라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려인 동포들도 비자가 필요하죠. 한국에 오려면은 뭐 C38 또는 뭐 F4, H2 이런 비자가 필요합니다. 5번, 외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보통 여행입니다. 여행. 투어리스트 오면 며칠간 체류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90일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 물론 국가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카자흐스탄 사람이다. 동포가 아니고 카자흐스탄 사람이다. 하면은 뭐 무비자로 30일도 올 수가 있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60일도 올 수가 있고, 그러지만 대부분 만약에 비자를 받으면 90일을 올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출입국 법에서는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90일까지는 단기 여행, 뭐 이런 까로트카야 뭐 이런 거고, 91일 넘어가면은 이제 거주라고 합니다. 거주.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왔습니다. 한국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90일이 다 되는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체류 기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서 다음에 비자를 받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체류 기간 전에 이걸 해야 됩니다. 비자 연장을 꼭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위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연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런 신청서 자이어블레인이죠. 여기다가 뭐 체류 기간 연장 허가해서 그 사유, 왜 비행기를 못 타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서 제출하면은 거기서 허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7번. 자,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어떤 러시아 레보치카가 한국에 여행을 왔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국이 마음에 들고, 그래서 뭐 유학 비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체류 비자 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 이게 정확하게는 체류 자격이라고 합니다. 비자와 체류 자격은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아까 그 표에서 비자를, 체류 자격을 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학을 만약에 한다면 유학 비자로 변경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내야 되겠죠. 그 서류가 뭐겠습니까? 대학교 입학 허가서, 어드미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출입국 공무원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고, 한국에서 학교에 등록을 했구나 하고는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뭐 용어에 익숙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쉬워서. 자, 아까하고 좀 비슷한 문제인데, 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하려면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까 말을 했죠.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90일이 넘어가면 얼마 동안 이상 체류할 때 외국인 등록이 필요합니까? 90일이 넘어갈 때 91일 이상을 체류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등록. 레기스트라치아 등록이라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분증이 되는 거죠.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신분증. 자, 9번. 자,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체류하려면, 즉 거주를 하려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왜? 지문, 젤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그러면 유학 비자입니다.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 비자고. 아,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 비자고. 아, 나는 동포입니다. 한국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포이기 때문에 비자를 또 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이 살려면 어떤 목적이 또 있을까요? 투자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지, 투자 비자가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말 그대로 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땅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투자 비자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근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 대신에. 돈이 최소한 뭐 5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5억 정도. 가게를 한다면 뭐 3억, 뭐 법인을 만들면 1억 이런 식으로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난민, 베젠체라고 하죠. 뭐 전쟁하는 국가에서 이제 도망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 뭐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단기로 오는 것은 여행입니다. 여행. 그냥 왔다가 잠깐 여행이나 방문 잠깐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 이상 90일 1일 이상 있으려면은 유학이냐, 취업, 결혼, 동포, 뭐 난민 이런 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이 없으면 절대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이런 비자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 여기 와서 아스피란트과 박사 과정 하고 싶어요. 근데 내 부인과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동반 비자로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리아인 동포가 와 있는데 남편이 우즈벡 사람이에요. 그러면 F1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같이 살긴 해줘야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학이나 취업, 결혼, 동포로 왔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 이제 뭐 소득도 많아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면은 그 위에 거주라는 비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동포는 거주 비자만큼 좋은 비자입니다. 동포 비자는. 그래서 바로 영주 비자를 받을 수 있고요. 거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 비자는 이제 유학생이나 취업하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결혼이나 동포 비자는 이미 거주 비자만큼 좋은 비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소득이 많고 그러면 영주권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제 배웁니다. 이걸 이제 좀 자세히 배우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 것 같은데요. 자, 고려인 동포는 이제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에 거주하는 한국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인 동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전에 출생한 동포를 1세대라고 합니까? 빠깔론이라고 하죠. 언제일까요? 중국은 1949년 10월 1일입니다. 고려인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기준점이. 그 이전에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1세입니다. 그게. 자, 이렇게 알면 좋습니다. 11번. 예를 들면 자, 슬라바가 고려인 동포입니다. 일단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1945년 7월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슬라바는 동포 몇 세대입니까? 일단 할아버지가 기준일 이전에 태어났다는 것은 1세대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기준일 7월이면 8월 15일 이전이기 때문에 아까 이 기준일 이전이기 때문에 1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1세대면 빠빠 마마는 2세대, 나는 3세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9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미 할아버지는 2세대가 되는 겁니다. 2세대. 1세대가 아닌 거죠. 할아버지의 아빠, 뿌리제도시카가 1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4세대가 되는 겁니다. 항상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생각을 해서 이 기준일 이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3세대, 이 할아버지가 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9월 달에 태어났으면 나는 4세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2세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빠릅니다. 자, 12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거주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주 목적에 일치하는 필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유학 비자로 바꾸려면 학교에 입학했다는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취업 비자는 고용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 비자는 혼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동포 비자는 꼭 필요한 문서가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은 동포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동포 입증 서류라고 하는데요. 다카자찔스바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또 이제 13번에 나옵니다. 자, 동포 비자를 받으려면 동포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한데 중국은 호구부라고 있습니다. 호구부. 가족관계 증명서 비슷한 친속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되는데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은 이런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피스 같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그 증명서는 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뭐를 보통 제출하냐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스비츠스바 라주에니아 이걸 제출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르비 바칼로니에, 푸타로이 바칼로니에, 드레치 바칼로니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게. 자,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출국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동포 비자를 주기 전에 반드시 이걸 확인합니다. 근데 자, 그 자국의 문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나 뭐 스프라우카 니 수지마스지 무범죄 증명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근데 이런 문서가 가짜가 많습니다. 요즘 가짜가 한국에 서로 오려고 이제 특히나 러시아나 우즈벡 쪽은 별로 없는데 저쪽 그 중국 쪽에 가짜가 많아서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됩니다. 인증. 이 문서가 진짜이다, 가짜가 아니다를 확인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포스틸이라고 합니다. 아포스틸. 예. 한국말로 아포티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작스 같은 데서 이것을 이렇게 도장을 스탬프를 딱 찍고 아 이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걸 없으면 이게 인정이 잘 안 됩니다. 15번. 자, 고려인 동포가 한국에 이제 살기 위해서 동포 비자를 받았어요. 아까 그 출생증명서를 제출을 하고 동포 입증을 하고 그런데 이제 가족이 있는데 고려인이 아니에요. 뭐 순수 우즈벡 사람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살게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일은 못하지만 그래서 F1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어요. F1은 미성년자까지는 F1을 줍니다. 그게 이제 몇 살까지 이제 미성년이냐? 만 18세. 이것은 다 아실 거고 만 19세부터 그러니까 성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하고 따로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자 문제를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년이 되면 항상. 자, 그 다음 16번. 자, 옥사나 씨는 동포 3세대입니다. 한국에서 F4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동포 2세, 빠빠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령이 아닙니다. 우즈벡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슈켄트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사나는 어머니를 이렇게 초청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죠. 자,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에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방문 또는 여행 이건 됩니다. 프리글라샷 이건 됩니다. 하지만 와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F1은 주지 않습니다. 그게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이제 비자는 F1 같은 비자는 뭐 배우자가 이제 동포이기 때문에 받는 건데, 물이 밑으로 흐르듯이 이런 혜택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모가 한국 국적을 따면 그 아들, 딸은 한국 국적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 딸이 먼저 국적을 따면 그 부모를 국적을 빨리 줍니까?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사나에 아들, 딸은 얼마든지 와서 살게 해주지만 부모가 동포가 아니고 외국인이라면 F1을 주지 않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런 논리를 좀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현재 코리안 동포가 전체적으로 50만 명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 2021년 지금 현재 코리안 동포 몇 명 정도는 한국에 거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국 동포는 250만 중에서 약 10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사람이라면 1명, 5명 중 1명이 와 있는 거죠. 코리안 동포는 5명 중에 1명이 아니네요. 250만 명, 100만이니까 건 40% 정도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거죠. 왜냐면 가까우니까. 근데 코리안 동포는 50만 중에서 10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꼴로. 굉장히 좀 적죠. 왜냐하면은 멀기도 하고 코리안 동포들은 이제 남쪽 러시아나 뭐 프리모르스키 그 연해주 쪽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 있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한 5만 명 정도는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8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포 비자 H2나 F4를 받아서 사는데, F4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이제 거주를 했고, 한 사람 중에서 이제 소득, 그 자르플라트, 이게 돈을 많이 벌면, 한국 사람 정도 돈을 많이 벌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5죠. 영주권은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자입니다. 자,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느 정도나. 자,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GNI라고 보통 말하는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고 해서, 자, 한국 사람 한 사람당 평균 소득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보통 32,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돈이 자르플라트 소득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코리안 동포가 이제 드디어 영주권을 땄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미 산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지도 않습니다. 말하죠.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적은 소득만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꼭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 나라 이름도 모르고 한국 히스토리아도 전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도 좀 해야 되고 한국 역사, 히스토리아, 문화, 꿀뚜라 이런 것들 좀 테스트합니다.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을 꼭 봐야 됩니다. 이 시험이 뭡니까? 귀화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귀화 시험입니다. 귀화 시험. 귀화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동포들은 먼저 영주권을 먼저 따야 됩니다. 바로 예전에는 바로 영주권 필요 없이 국적으로 바로 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주권을 반드시 딴 다음에 국적을 따야 됩니다. 자,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책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또 외국인이 이제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토픽이라고 합니다. 토픽. 그래서 지금은 동포 H2 동포도 한국어를 하면 3년을 바로 주고 한국어를 못하면 1년만 딱 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뭐 연장을 해주긴 합니다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연장을 길게 안 해줍니다. 절대. 한국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단계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F4를 또 받으려면 뭐 한국어 토픽 5급 정도 되면 또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런 것 되면 F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토픽 시험을 자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수록 돈도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한국 좋은 비자도 받을 수 있고 한국의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꼭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꼭 강조를 해 주십시오. 시험은 1년에 한 6번 정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연기도 되고 취소되고 그러지만 원래 6번 정도 있습니다. 매년 6번 정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자꾸 처음에 이제 고려인동포 한국 오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꾸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고 시험도 접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도와야 됩니다. 중국 동포들은 서로 많이 돕습니다.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도와야 됩니다. 서로. 그 다음에 21번. 이제 아까 비자를 받으려면 목적이 필요하고 그 목적에 따른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포 비자를 받으려면 뭐 동포 입증 서류. 거기에다가 또 확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출국까지 하면서 또 확인하는 게 뭐냐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건강 검하고 범죄 경력하고 그 중에 하나가 건강. 왜 확인을 하냐면 그 나쁜 병균을 가져오면 한국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전염, 임팩지였나 이런 게 전염성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비자를 절대 길게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결핵이라고 뚜베르클로스인가? 결핵이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 없었는데 요새 또 많아지니까 이걸 꼭 확인을 합니다. 결핵 확인을 꼭 합니다. 비자를 받기 전에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뭐 F1을 있다가 F4로 변경을 하고 꼭 이걸 확인을 합니다. 근데 6세 이상부터 확인합니다. 결핵은 뭐 보건소나 여기 지정 병원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이제 모든 외국인은 이제 결핵을 확인하고요. 이제 특별히 젊은 외국인들, H2 비자는 18세부터 59세까지 받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확인합니다. 결핵 말고 또 무엇을 확인합니까? 나쁜 병균을 가지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결핵, 그 다음에 매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나르코틱, 뭐 그런 거, 또 전염성 또 뭐 다른 그 간염, 게파티스라든가 간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자를 안 주든지, 외국인 등록을 안 해주든지 아니면 짧게 까르트까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하게 합니다. 뭐 6개월 뒤에 또 검진해서 또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확인합니다. 결핵, 매독, 정신질환, 간염, 마약 검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강을 확인하고 또 하나는 범죄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까지 한국에 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범죄 증명서, 특히나 좋은 비자를 받으려면 뭐 영주권 그런 걸 받으려면 반드시 이걸 확인합니다. 그 국적 받을 때도 이 범죄 그런 것이 있으면 잘 안 줍니다. 만 14세부터 이제 그걸 확인합니다. 14세부터 뭐 이런 식으로 무범죄, 이게 우즈베키스탄 무범죄 증명서입니다. 보험, 이제 한국에서 거주 3개월 이상 거주를 이제 쭉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이라는 그 보험을 들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유보하게 이제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 듭니다.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프고 하면은 또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반드시 그걸 이제 당연 가입입니다. 아비자질 당연 가입을 시킵니다. 6개월이 되면 6개월 뒤에 6개월 이전에는 안 되고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번. 그래서 이제 가입을 6개월이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당연적으로 되는데 직장을 보통 라부터 니아피지알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일을 잘 안 씁니다. 이게 직장 보험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 보험이 많습니다. 지역 보험이. 우리나라 보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 직장 보험, 직장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지역 보험이 많습니다.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그럼 지역 보험료는 이제 보통 뭐 소득이나 재산,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외국인은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한국 정부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스레드나 평균 값을 적용을 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의 2021년도 지역보험 평균이 얼마냐?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그대로 내게 합니다. 지역보험, 모든 고려인의 지역보험 가입자들한테 13만 원을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고려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단체에서 이걸 좀 낮추자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이 체납이 되면 또 비자 연장도 잘 안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돈이 없다고 하고 비자는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비자 연장 안 해주면 또 불법되니까. 자, 요즘은 이제 예전에 코로나가 생길 전에는 외국인 등록만 돼 있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다녀오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입국 허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그것도 꼭 미리 신청해야 됩니다.
꼭 코리아인들은 항상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오면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직접 가야 됩니다. 그럼 또 길도 모르면 내가 또 데리고 와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 항상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4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면 쉽습니다. 온라인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두 번만 해보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출국일 4일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자,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입국 사무소에서 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 번호가 1345입니다. 1345. 1345. 그러면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러시아어, 여기 있잖아요. 루스키직 12번. 1345 누르고 나서 12번 누르면, 루스키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걸 자꾸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루스카야가 이제 대답을 해주니까 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 신청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신청할 때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청합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 뭐 비자 연장을 할 때는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름을 하이 코리아라고 합니다. 하이 할 때 하이 코리아. 지오는 이제 정부란 뜻입니다. government, 코리아에서 하이 코리아. 이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재입국화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지금은 또 코로나라 특히나 출입국 사무소 방문할 때 반드시 방문 예약을 해야 돼요. 방문 예약. 어디서 해야 합니까? 여기.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서 방문 예약. 이건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하이코리아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방문 예약. 지금도 출국 가보면은 방문 예약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고 또 다음에 와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방문 예약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방문 예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10일에 체류기간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빈자리가 없어. 다 자리가 없어. 메스다넷.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만료일 또는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에 가야 됩니다. 그걸 시간을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루시니가 돼가지고 다음에 비자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꼭 만료일이나 그 전날에 출국에 직접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려인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자라니 미리 상담도 해야 되고 미리 방문 예약도 해야 되고 재입국화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또 간단한 것은 자 30번 보세요. 간단한 업무 체류지 변경, 뭐 출입국 사실 증명 이렇게 발급받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뭐냐면 아드미니스트라티브니 젠트르 뭐 그런 거 구청 뭐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민센터, 나로드니 젠트르 이렇게 주민센터의 옆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새 그 소득, 스프라코다 호재 이것도 다 주민센터에서 뜰 수 있는데 뭐 꼭 날로고부기 브라블레니 세무서까지 꼭 갑니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주민센터에서 됩니다. 간단한 것은. 우리나라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31번. 자, 외국인이 이제 한국으로 처음 와서 외국인 등록, 레기스트라를 하면은 지문을 찍습니다. 아페차똑 빨잽이라고요. 아페차똑 빨잽. 이 지문을 꼭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살 때부터 찍습니까? 17살 때부터 찍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출입국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할 때 범죄 사실이 있으면 연장 안 해줍니다. 변경 안 해줍니다. 이게 범죄 사실이 있으면, 나루시니아가 있으면 출국 공문이 압니다. 그걸. 왜냐하면 프라쿠라토레에서 보내줍니다. 이 사람은 어떤 뭐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걸 떼어서 출국 공문에 갖다 줘야 됩니다. 판결문이나 뭐 약식명에서 좀 말이 어렵죠. 이런 것을 떼서 출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말이 어려워도 그냥 검찰청 프라쿠라토라입니다. 그걸 가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나 이거 떼러 왔어. 이것만 보여줘도 이거 이제 출국 공무원이 이제 줍니다. 이걸 떼어오세요. 그러면 이것만 보여주면 다 알아서 떼어줍니다. 이제 뭐 수지야 판사가 뭐 이렇게 결정한 것은 판결문, 검사가 결정한 것은 약식 명령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 이제 띄어서 출국 공무원 반드시 갖다 줘야 됩니다. 자, 33번.
이제 지금은 동포들이 거의 불법 체류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불과 한 5년, 6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작권을 잘 모르니까 그냥 연장도 안 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그 자진해서 스스로 출국을 해야 됩니다. 출국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슈드랍 범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이 길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출국을 해서 좋은 종포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리 신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 됩니다. 바로 공항에 가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출국이 4일 이전에는 꼭 자진 출국 신고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국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에서 뭐 나루시니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이렇게 알아봅니다. 예? 그 다음에 34번. 우리가 사람이죠. 사람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뿌라바라고 하죠. 뭐 자유권, 재산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 좀 말이 어렵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외국인이지만 꼭 보장을 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이건 외국인이든 똑같다 그죠. 세라브노. 그런 것이 뭐예요? 재산권입니다. 외국인이라도 내 재산은 내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청구권, 이게 예를 들어 내가 뭐 월급을 못 받았어,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이 걸렸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출국 연장을 해줍니다. 이게 비자 연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청구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월급을 못 받았는데 그냥 한국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비자 기간이 끝났다고 한국을 떠나게 하면은 나는 일을 했는데 그 월급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럴 때는 고용청에 진정서를 내면은 이제 연장을 해줍니다. 왜 연장을 해주면 그 청구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장하려고. 예? 이건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도 고려인이라도 반드시 보장이 됩니다. 이걸 누가 침해하면은 가만히 참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근데 반대로 외국인이니까 보장받기 어려운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만 보장받습니다. 그게 사회권, 참정권입니다. 사회권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그 연금, 기본 기초연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또 아기를 낳으면 유치원비 뭐 그런 걸 다 이게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 걸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근데 그건 외국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을 여러분들이 따면 됩니다. 사회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걸 사회권이라고 하고, 이건 한국 사람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참정권도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투표 위보르 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대통령을 뽑고 뭐 메리아 시장을 뽑고 그런 것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제 영주권 3년 뭐 안산에서 3년 영주권 따고 3년을 살았다 하면은 딱 안산시장만 미보로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이게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36번. 자, 회사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 뭐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을 해도 안 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라 자이블레인이라고 하죠. 진정서라고 합니다. 이름을 진정서. 이걸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7번. 요즘에 지금 보이스피싱이라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뭐 돈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런 범죄가 많습니다. 근데 고려인 동포들이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응? 절대 뭘 빌려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잉? 그래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빌려주거나 알려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외국인 등록증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되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계좌번호, 휴대전화, 집 주소, 자동차 이런 거 함부로 빌려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좌번호로 이용해서 그 보이스피싱 하면은 경찰에서 조사 나오고 그러면 또 출국에서 또뭐 데포르타주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집 주소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빌려주었더니
어떤 러시아 사람한테 빌려줬더니 그 나르코틱을 그 빠실까 소포라고 하죠. 소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주소로. 그런데 그 따모진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나 물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38번. 이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많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건 다 알겠죠? 긴급하게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이제 뭐 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갑자기 아플 때 뭐 그럴 때, 범죄 피해는 112, 갑자기 아플 때 119. 러시아는 놀뜨리죠. 갑자기 아플 때. 그다음에 39번. 자,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 작권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비자 연장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겨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한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행정사라고 하는데 행정사. 나도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고려인 동포를 내가 고려인 동포가 이제 출국이 안 가고 내가 대신 다 해줍니다. 이제 그걸 행정사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고려인 동포한테 이걸 맡겨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이게 이제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것은 실은 안 됩니다. 실은. 예? 돈을 받고 도와주는 것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그리고 이제 한국말 모르는 사람도 뭐 영주권 받아줄게 절대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옆에도 어떤 고려인이 이렇게 그거 해준다고 막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40번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술집, 당구장 이용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밤 몇 시까지 이용합니까? 10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알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은 좀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은 좀 그 전에 쉬운 내용을 한번 훑어봤습니다.